이거는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개념 잘 정리가 안 되면 계속 보세요. 자, 집합도 우리 숫자처럼 연산을 좀 해볼 텐데요. 집합은 아무래도 원소를 가지고 있는 어떤 묶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건 아니고 집합만의 어떤 계산 방법이 있어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배워보겠다는 얘기예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합집합, 두 번째 합, 세 번째 뭐 이거는 개념인데 서로소인데요. 합집합과 교집합 그중에 합집합부터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합한다라는 의미가 우리가 뭐 사칙연산은 더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치? 근데 여기서 이제 집합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제 조 나눠가지고 뭐 조사하거나 과제하거나 할 때 조별 과제 막 하잖아요. 근데 A조랑 B조랑 있는데 A조랑 B조랑 합치세요라고 하면 머릿수 해가지고 825 뭐 이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어떻게 얘기해요? 너 이제 우리는 한 팀이야, 한 조야 라고 묶어버리지. 그런 의미의 합이에요. 자, 그래서 읽어보면 두 집합이 있다라고 해볼게. A랑 B. 나중에는 세 집합, 네 집합 많이 할 건데 A와 B 두 집합이 있다라고 했을 때 정의는 A에 속하거나 여기서는 or의 개념이에요. 또는의 개념이에요. 아래쪽에 있는데 적어놓을게요. 그 다음에 B에 속하는 모든 원소로 이루어진 집합. 그래서 의미는 제목 옆에다 써줄게. 다 받아줄게. 너도 와. 너도 와. 다 받아줄게. 이게 합집합의 의미입니다. 집합을 합하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읽는 방법은 A 합집합 B라고도 읽고요. A 합 B라고도 뭐 짧게 읽고요. 그런데 기호가 좀 신기하잖아요. 그죠? 무턱대고 이런 기호를 쓰진 않았을 거잖아. 얘는 A 유니온 B라고 해요. 그래서 학교 가서 좀 아는 척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왜 U자 모양을 쓰는지 알겠죠? 그죠? 합집합의 기호는 그래서 아래로 이렇게 생긴 거야. 또는요, 이건 이제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이거 뭐처럼 생겼어요? 컵처럼 생겼죠? 너무 대충 그렸나? 여기에 요 모양을 따왔어요. 그래서 얘를 A 컵 B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다 외울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로 하면 돼요. 알겠죠? 선생님은 이제 한글로 하는 걸 좋아해서 합집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뭐 때에 따라서는 빨리빨리 A 컵 B A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거구나. 이게 합집합. 그래서 A에 있는 집합의 원소 다 가져오고 B에 있는 집합 원소 다 가져오고 어떤 조건을 안 줘요. 다 받아줘. 이런 게 합집합이 되겠어요. 그래서 봐봐. 오른쪽처럼 A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집합은 원소가 이렇게 들어있을 거란 말이야. 이것들을 나 다 받아줄게. 그래서 결론이 합집합은 이거 전부를 얘기해요. 알겠지? 벤더그램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수학 기호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냈는데 X라는 원소를 가져올 건데 어떻게 가져올 거냐면 A의 원소 포함된 거 다 가져오고요. B의 원소 포함된 거 다 가져올 건데 아까 얘기했듯이 또는이야. 그러니까 둘 다 있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한쪽에만 있으면 다 받아줄게 라는 게 합집합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왠지 이거에 반대되는 상황이 나올 것 같잖아. 그치? 무조건으로 받아주는 게 어딨어. 그래서 교집합이라는 애가 등장을 해요. 교집합은 미리 얘기하면 인터섹션이라고 해요. 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보통은 A 교집합 B라고 부릅니다. 또는 A 교 B라고 불러요. 얘는 교라는 게 우리가 1학기 내용에서 뭐 교점 구한다라고 했을 때 그 교예요. 만난다라는 의미인데 여기서는
이런 경험이 있나? 선생님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양다리. 양다리의 개념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어리니까 이런 개념 없지? 저는 당해봐서 씁쓸하네요. 할 말이. 그래서 양다리를 걸친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쳐져 있는 원소들만 내가 가져올래 라는 의미예요. 벤 다이어그램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까처럼 A에 포함된 원소랑 B에 포함된 원소 둘 다 있는 것만 내가 교집합으로 인정할 거야. 그럼 어디야? 겹쳐지는 부분 여기를 말하겠지, 그치? 여기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아까 기호로 잠깐 보면 합집합은 컵 모양이었잖아요, 그죠? 그것을 뒤집어 놓은 걸 교집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알겠지? 그래서 기호는 얘네 둘밖에 없어. 합집합 또는 교집합. 물론 이제 나중에 연산할 때 다른 기호들이 나오겠지만 기본적인 연산 기호는 얘네들입니다. 합집합, 교집합. 그래서 반대의 경우 뒤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있는 방법은요. 비슷해요. A 교집합 B라고도 읽고요. A 교 B라고도 읽고요. 아까 A 컵 B라고 읽었잖아. 컵에서 U를 뒤집으면 이렇게 생겼겠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A 캡 B라고도 읽어요.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겠고 보통 이제 쌤이 이야기하는 대로 많이 따라오겠죠. 저는 A 교 B 또는 A 교집합 B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A에도 속하고 여기서는 하고는 and의 개념이에요. 그리고의 개념이에요. 동시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A에도 속하면서 동시에 B에도 포함되는 원소를 다 가져오겠다. 이게 교집합의 의미가 되겠어요. 겹치는 걸 가져오겠다. 수학 기호로 조건제시법 나타낸 것 역시나 그리고라는 의미가 있죠. 그죠? 요게 또는과 구분을 하셔야겠습니다. 아마 예제가 밑에 있을 텐데 이거 잠깐 하고 올게요. 봐봐. A집합은 원소 1, 2, 3을 가지고 B집합은 2, 3, 4, 5를 가집니다. 합집합 구해볼게요. 합집합은 다 가져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 써볼게. 1, 2, 3, 너도 와. 2, 3, 4, 5 이렇게 써놓으면 되나요? 우리 집합의 기본 개념이 뭐예요? 중복은 없다지. 그래서 중복되는 건 지워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2, 3 이렇게 지우면 되죠. 그래서 합집합의 원소는 1, 2, 3, 4, 5예요 라고 얘기를 하고 한 번만 더 해보면 그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 5개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교집합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것만 가져올게. 그럼 A에는 1, 2, 3 있고요. B에는 2, 3, 4, 5 있습니다. 겹치는 원소 누구야? 2, 3이지. 그래서 그거 본드로 가져올래 이런 의미. 괜찮죠? 네. 다시 올라갈게요. 자, 서로소 이거는 별표. 서로소의 의미가 참고 삼아 숫자에서 서로소랑 좀 비교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은 집합에서의 서로소 개념을 얘기를 할 건데 그 전에 숫자에서 서로소 얘기를 해볼게요. 소랑 서로소가 뭐야? 명확한데? 좋아. 은빈아, 숫자에서 서로소가 뭐야? 어떤 게 되는 거야? 약수? 그거는 소수 아니겠니? 프라임 넘버라고 했던 거. 주원아, 안 부를 줄 알았지? 서로소가 뭘까요? 모르겠어요. 좋아. 희원아, 너가 희망이었는데. 그래? 너요. 어? 선생님 잘 안 들려서. 뭐라고?
약수? 공약수가 자기 자신? 좀 뭔가 느낌이 있긴 한데 별? 그래? 그래요? 그럼 제가 설명을 드리죠. 서로소를 얘기를 하려면 2개 이상의 숫자를 얘기를 해야 돼요. 숫자 혼자 가지고는 서로소다 뭔가 얘기를 할 수 없어. 그래서 2개 이상의 숫자에서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공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 그렇지. 1밖에 없는 2개 이상의 숫자의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더 나눠질 수가 없다라는 얘기, 아까 누가 잠깐 얘기한 것처럼 어떤 두 숫자가 만약에 있어요. 예를 들어 5랑 7이 있어. 두 개를 약분하고 싶어요. 더 약분이 되니 근데? 둘 다 약분할 수 있는 공통된 약수가 1밖에 없죠. 이런 관계를 숫자에서 서로소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 7이랑 11, 뭐 5랑 9 이런 관계를 서로소 관계라고 합니다. 이 개념을 왜 미리 설명을 해주냐면 집합에서도 비슷한 개념으로 가거든요. 물론 숫자 계산은 아니지만.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 3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집합의 서로소예요. 그러면 아까처럼 집합 하나 가지고 서로소다라는 얘기는 할 수 없다는 얘기야. 2개 이상의 집합이 있어야 얘네 둘이 어떤 관계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서로소라는 거는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다. 먼저 이해하시고. 그러면 두 집합만 가져와 볼게요. 정의는 요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꼭 별표 쳐놓으세요. 두 집합이 서로소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이 의미가 뭐입니까? A와 B의 교집합이죠. 교집합은 둘 다 들어있는 원소를 가진 집합이야. 그런데 어떻대? 그게 공집합이래. 뜻은 뭐예요? 겹치는 게 없다라는 뜻이 되겠지. 그래서 두 집합이 겹치는 게 없으면 그 둘은 서로소 관계가 된다. 자, 이게 집합의 서로소입니다. 알겠죠? 숫자랑 헷갈려가지고 공약수가 아까 1밖에 없다 그랬는데 그러면 A 교집합 B는 원소를 1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하시면 좀 곤란하죠. 그죠? 정의를 정확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예시의 2번 잠깐 보고 가면 되겠네요. A집합은 원소가 1, 3, 5고요. B집합은 2, 4, 6입니다. 물론 합집합을 하면 1, 2, 3, 4, 5, 6 이렇게 될 거고 교집합을 하면 어때요? 겹치는 게 없지. 그러면 겹치는 원소가 없으니까 뭐라고 표현합니까? 공집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면 A와 B는 서로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여기 2번까지만 할게요. 자, 여기는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집합 AB가 있는데 첫 번째 A라는 집합과 공집합을 합치래요. 그럼 A에 있는 원소 다 가져올 거고 공집합에 있는 원소 다 가져올 건데 공집합에는 이미 비어있죠. 가져올 게 없어. 그럼 결국은 누구야? A랑 같아지겠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공집합은 합집합 해봐야 영향이 없다. 오케이? 옆에 있는 거 볼게요. A집합과 공집합의 요놈이 교집합이죠. 교집합의 의미는 뭡니까? 겹치는 거 가져갈래. 근데 공집합에는 원소가 없잖아요. 그러면 겹치는 걸 비교할 필요가 없지. 겹치는 게 없는 걸. 그러면 가져갈 게 없는 걸. 그럼 무슨 집합? 공집합 이렇게 되는 거예요. 3번 볼게요. 아까 벤 다이어그램으로 요거를 확인하면 조금 더 편할 텐데 옆에 그려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연습 삼아 한번 그려보세요. A집합이 이렇게 있고 일반적으로 두 집합을 그리라고 하면 이렇게 그립니다. 겹친 부분이 있도록. 그러면 껍데기 부분은 A 합집합 B라고 얘기하고 겹치는 부분을 A 교집합 B라고 부르죠. 이런 상황인데 자, 이제 첫 번째 보자. A 집합과 A와 B의 교집합을 합해 보겠대요.
A집합 표현해 보면 여기거든. 얘랑 교집합을 합하겠대. 근데 교집합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거든. 그럼 합해봐야 누굽니까? A지. 왜 그런가요? 이미 교집합은 A라는 집합에 포함된 집합이다 보니까 합해도 드러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서 밑에 써져 있지만 A 교집합 B라는 집합은 이미 A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합집합을 해봐야 큰 집합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의미 해석을 하시라고. 두 번째, 그러면 교집합 한번 구해봅시다. 색깔 칠해볼게요. A집합과 A와 B의 합집합에 합집합은 전체였잖아. 교집합 구하래요. 교집합은 겹치는 부분이죠. 겹치는 부분 어디예요? A겠지 뭐 이만큼. 맞죠? 그래서 A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합집합에서 자, A집합이 더 규모가 큰가요? A합 B가 더 규모가 큰가요? A합 B가 이미 A는 가지고 있으면서 B까지 포함한 거니까 훨씬 더 크죠. 그러니까 포함 관계가 이미 A가 A합 B의 부분집합인 거야. 그러니까 얘네 둘은 교집합을 하게 되면 누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아까는 합집합하면 큰 걸 따라가지만 교집합하면 작은 애를 따라가겠지. 왜냐하면 겹치는 것만 볼 거니까. 그래서 이쪽은 작은 걸 따라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리는 내용들이 있으면 이거 집합 포함 관계니까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다. 알겠죠? 오늘 여기 개념을 좀 나갔는데 여기는 오늘 테스트는 안 보고요.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여기 여집합, 차집합 개념을 나가도록 하고요.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테스트 보겠습니다.